겠죠. 육상 작업인데 우리가 준설선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 예, 쉽게 얘기하면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연약 지반인데 게다 크레인을 가져가야지 하이드로 크레인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게 뭐다? 예, 토질이나 지형이나 아니면은 지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저희 설계 변경 같은 거 현장에서 하시죠? 설계 변경할 때 그 수량까지 다 구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단가산출서랑 1위대가랑 내역서를 만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토공에 단산이랑 1위대가랑 내역서, 그 순차적으로 만드실 때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버켓 개수나, 아니면은 작업 효율이나, 아니면은 토량 환산 개수나, 뭐 등등등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단위 토공 작업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신기술이 접목이 된 건지 아니면은 환경을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칸. 그죠? 하나, 둘, 셋 칸. 기본적으로 네다섯 칸은 이걸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먼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산악지역, 흙깎이, 공사에서, 절토랑, 성토, 유토량에 따른, 계획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고 싶다 라고 그러면 뭐만 자꾸 바꿔주시면 돼요? 내용만 바꿔주시면 돼요. 물어본 내용으로만 산악지역이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산악지역만 집어 넣어 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아니면 내가 흙깎기라고 할까요? 그러면 흙깎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흙깎기를 그냥 집어넣을까요? 그럼 물어보고 있는 말을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쵸?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서 다 교재에 웬만한 게 있어요. 교재에 웬만한 게 있으니까 너무 멀리서 어디서 이상한 걸 자꾸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교재에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답안지에다가 집어넣을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사전 주소를 보니까 작업 종류, 집안 조건, 운반거래, 작업 장소, 사용 가능 기계, 그리고 건설기계 선정 보니까 공사 규모, 범위성, 공해, 운반거리, 주행성, 난이도, 기계 경비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합을 보니까 원칙 있네요. 작업 능력의 균형이 있고요. 조합, 작업의 중복화, 감소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적 조합을 보니까는 시공속도 Q, E, CM, F값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단산 하시면서 많이 봤었던 겁니다. 토건기계 분류를 보니까는 굴적, 운정다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 짐이 되게 중요해요. 전압식, 진동식, 충격식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진동식은 어디에다 쓸까요? 사질토, 전압식은 점성토, 충격식은 좁은 협소한 되메우기 지역에다 쓰는 거죠. 옹벽 뒤층 같은데. 작업량 산정형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작업량 산정 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이죠. 적합계수 사용하고 암질에 따른 적정 E값 적용하고 운반거리 체크하고 F값 산정을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건설기계의 작업 효율이다라고 출제가 됐다. 라고 한번 봐볼게요. 오래간만에 이제 작업 효율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용어 문제로 건설 기계의 작업 효율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제목은 뭐라고 써야 되냐 그랬더니 무조건 첫 번째 대제목은 그냥 개요. 다른 거 안 써요. 뭐 정의 이런 거 안 씁니다. 왜냐 그랬더니 좀 복잡해. 물어보는 게 좀 길어. 그래서 뭐뭐의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의라고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용어 문제도 첫 번째는 그냥 개요라고 이제 써주시면 돼요. 개요도 마찬가지로 두 줄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자, 얘는요, 작업 효율은 공식이 있어요. 그죠? 교재로 보니까 공식이 있네. 공식은 구하는 거죠.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산정하는지 궁금하겠죠. 그거를 채점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걸 왜 산정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터널 라이닝의 두께를 산정을 해야 돼. 그럼 너는 그걸 왜 산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산정하는 공식이 있다면 목적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건설 기계의 작업 효율이 산정 목적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잖아. 의에 또 의에 그렇죠?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복잡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냥 작업 효율 산정 목적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있고요. 공식이 있다면 개요나 정의는 특별히 외우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 공식을 한글로만 바꿔주시면 그냥 정의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산정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그랬더니 이 목적이요. 교재는 없어요. 없는데 좀 아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기계화 시공의 계획에 대해서 그죠? 조사, 분석, 선정 그거를 선정 절차로 이제 바꾸는 걸 연습을 해봤잖아요. 거기서 그냥 착안하시면 돼. 자꾸 이상한 거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앞뒤를 보면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정 목적이 뭐냐? 라고 했더니 이게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동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가동 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작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작업 난이 정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죠? 위에서 한번 아무거나 골라서 한번 해볼까요? 경제적 운반거리라고 건설기계 선정에서 하나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경제적 공사 비용 근거를 알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교재는 경제적 운반거리라고 써져 있는데 경제적 공사 비용이라고 제가 썼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꾸 목적이 완성이 돼. 왜 목적을 왜 쓴다 그랬어요? 산정을 하는 건데 너 이거 왜 산정해야 돼? 채점위원이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정한다 그랬어요. 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떤 공식이 있으니까 산정 방법을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죠. 그래서 산정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식이 매우 간단한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공식이 매우 간단한 애들은 그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나는 안 쓰고 여기다가 작업 효율 가로 열고 2 이렇게 하고 나서 2완 곱하기 2투 이렇게 쓰고 나서 2완은 뭡니다. 2투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답안지를 쓸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은 얘는 공식이 간단하니까 2가 작업 효율이라는 걸 여기서 그냥 다 설명해 버리고 2완과 2투는 그 밑에서 어떤 식으로 얘를 집어넣어서 나는 할 것이냐. 그거를 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은 능률 개수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 시간율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율이 되겠죠. 얼마만큼 작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작업 능률이나 작업 시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 네모박스를 칩니다. 네모박스를 치고 나서 보니까 줄수가 어떻게 생겨먹냐 그랬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네 줄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고 박스 안에다가 하나, 둘, 세 줄을 지금 쓴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쓰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워. 예. 방법 및 영향 요인 이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향 요인을 보니까는 교재, 자기 관리, 조대인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지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인 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분리를 했어. 이 완에다가 어떤 요인이 있는지 E2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했는데 저는 그냥 용어 문제니까 분리 안 하고 그냥 자기관리, 조대인을 그냥 섞어서 여기다 저 같으면 이제 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가면은 이 작업 효율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작업 효율이 커지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 효율 증대 방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쓰는 방법,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비 기사가 기술자는 아니죠. 고치는 정비사는 아니잖아. 결국은 건설 장비라는 게 정비사가 상주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정비사가 상주를 안 하잖아요. 기본적인 정비는 다 운전사, 그죠? 작업 운전원들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운전원들이 어떠한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좀 아까 토공 장비가 굴적 운정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작업 순서예요. 그래서 작업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여기까지는 외웠어.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반대로 써주면 얘는 대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맨 밑에 보면은 증대 요인, 그래서 예방정비, 점검, 검사, 교육, 적정 기준, 선